제목 요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피크론자들의 한방에 잠재운 날려버린 CPI 발표. 예상보다 일단 물가 발표가 높았습니다. 헤드라인 발표 자체도 8.6으로 8.3보다 높았고요. 특히나 그전 달에 비해 가속화가 됐고 전월 대비로도 0.7 예상인데 1.0, 그전에 0.3이었는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5.9 예상인데 6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헤드라인 근원 다 높게 나와버리니까 일부에서 제기된 피크아웃 논쟁은 이제 힘을 잃게 됐고 일부에서 제기했던 9월 인상, 금리 인상 멈춤 론도 힘을 잃게 됐고 반대로 6월에 혹시 75bp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수론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은요 물가 발표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물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좀 제시를 해줍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 들어서의 특징인데요. 물가가 너무나도 지금 중요해지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미리 좀 김세게 거의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줘요. CPI 발표 하루나 이틀 전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오거나 혹은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CPI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미리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일날에 이 시장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김을 미리 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된 날에는 인플레가 높게 나와도요.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잔재주에 안 넘어가고 시장이 펀더멘털을 따라가 버렸죠. 하지만 이런 역사를 바이든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연준이 CPI 데이터를 하루 혹은 이틀 전에 미리 습득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시장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한번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헤드라인은 높을 거지만 코어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 헤드라인이 높기는 하지만 그거는 오일 앤 가스 때문이지 다른 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나 보네요. 근데 이번에 백악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전에 잠깐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인플레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또 그렇잖아요. 최근에 연준, FOMC, 금리, QT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얘기 많이 하니까. 마찬가지로 물가 본다 하니까는 물가에 대한 전문가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세요. 처음 공부하면 이렇게 돼요. 뭐냐 하면 야 연준은 CPI가 아니라 PC를 본다던데. 그리고 그 PC 중에서도 근원 PC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본다는데 왜 86번가는 그냥 CPI에 너무 집중하냐. 에이 너 좀 못하는구나. 예. 일단은 맞아요. 근원 PC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 PC 보는 게 맞아요, 연준이. 90년대부터 그렇게 보기로 말했어요, 대놓고. 근데 CPI가 사실상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백악관이 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CPI 발표가 PC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CPI는 보통 그 월에 10에서 13일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PC 물가지수는 보통 월말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4월 물가지수는요. 발표일이 어떻게 됐었냐면 CPI는 5월 11일 날 나왔고 PCE는 5월 27일 날 나왔어요. 요 두 가지가 세부적으로 기준이라든지 구성 비율 같은 게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CPI가 나오고 나면 PC 물가지수는 사실상 거의 예상이 됩니다. 먼저 나왔잖아요. 요거 가지고서 PC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항목이 다른 건 아니에요. 비율 같은 거나 그 항목의 기준을 좀 다르게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CPI가 나오고 나면 거의 PC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2주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PC 인플레이션 지수를 예상을 하겠어요. 이미 나온 답안지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지금 시장에서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느끼실 수 있냐면 CPI는요 예상치하고 발표치 간의 차이가 좀 크게 나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갖고서 예상을 하는데 발표치하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잘 틀린다는 거죠. 근데 PC는 똑같은 사람들이 예상하는데 발표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최근 2년치만 갖고 와 볼게요. 또 뭐 근원 보라고 하시니까 근원으로 갖고 와 봤어요. 코어 CPI하고 코어 PC하고 나눠서 보시면 코어 CPI 보시면 차이가 0.1, 0.2, 0.3 하다가 0.5도 있고 0.7도 있고 0.4, 0.5 마이너스 0.3 뭐 0.5 막 차이 큰 것들이 나오죠. PC 보세요. 0.1, 0.1, 0.1, 0.1, 1, 1, 1, 1, 2, 2 암만 커봤자 0.2예요. 보통 0.1, 0.2 아니면 차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CPI 나오고 난 PC는 거의 나온다. 그래서 PC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PC 숫자 가지고서 가격 반영 너무 하지는 마시라.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다. 거기에서 너무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면 진 빠진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PC 물가지수 다음 주에 있어요 할 때 PC 이렇게 나왔어요 할 때 사실 저는 PC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코어 많이들 따지시는데 그리고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기 뭐시냐 저기 PC에는 제가 최근에 여러 명한테 이런 얘기 들어서 갑자기 저도 이제 뭐 갑자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PC에는 에너지하고 푸드가 그 음식료 가격이 빠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PC에 들어가요. 코어 PC에 안 들어가요. CPI도 들어가고 코어 CPI는 안 들어가잖아요. PC도 그냥 PC 있고 코어 PC가 있습니다. 그냥 PC에 에너지하고 다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그렇게까지 가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이 너무 없던데 어쨌든 그건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근원이 중요하긴 해요. 근원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헤드라인을 우선 보고 근원을 봐야 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은 헤드라인의 구성 요소 중에서 근원에서 빠지는 게 푸드하고 에너지인데 요 두 가지가 그렇다고 해서 근원에 있는 다른 요소들한테 영향을 안 미치냐는 거죠. 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에너지는 근원의 다른 요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번에 CPI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 관계자가 한 말을 한 문구만 가져와 봤어요. 자, 보면은 백악관의 오피셜 그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대요. 요번에 제트퓨얼 그 항공유죠. 항공유 가격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근원 물가 지수에 지금 스며들고 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높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근원 따지지만 헤드라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에너지가 높은 게 결국엔 근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이제 높아진 유가가 근원 물가에 스며들게 되는 이런 이제 다양한 경로 중에 하나를 예시를 들어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근원이 유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플레가 높게 나올 때에는 이것저것 너무 세심하게 볼 게 아니라 이거 이제 그 최근에 한 파월 의장의 말을 차용한 겁니다. 그냥 닥치고 헤드라인이 중요한 거고요. 헤드라인이 내려야 됩니다. 어설프게 코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백악관이 이번에 CPI 발표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바이든하고 대변인 모두 다 출연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신감 없는 게 느껴지시죠? 다만 백악관 관계자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이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팍스뉴스 기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에드워드 워렌스가 뭐라 그랬냐면 CPI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백악관 관계자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스 가격이 전달에 대비해가고 8.5%나 올랐다. 그러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백악관 또 관계자가 말하기를 아까 그 표현입니다. 높아진 항공유 가격이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쳐갖고 지금 근원 물가 지수에도 스며들고 있다. 즉 이 말은 근원 물가도 좀 높을 것 같다.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근원은 좀 안정되고 있을 거다라고 표현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백악관은 지금 생각을 한대요. 뭐냐 하면은 요번에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렇게 내려와갖고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서 끝날 것 같냐 하니까는 21년도 연말에 물가 상승보다는 낮게 끝날 걸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21년도 말이 7%였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세게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겁을 먹은 거예요. 연말까지 7% 아래는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웃어야 되는 숫자입니까? 울어야 되는 숫자입니까? 연말인데. 이번에 보시면은 중량감 있는 하여튼 인물의 코멘트가 없었다는 거고,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근원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요거 이제 트위터 나오고 하면서부터 CPI하고 코어 CPI 모두 다 상방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 야 2자리 나올 거야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그 소문이 돌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 CPI 분위기였고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보시면은, 저희가 어쨌든 로 데이터를 보시는 건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게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1% 올랐죠. 그쵸? 1%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내려간 게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없죠.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오른 건 전방위적이라는 거고, 뭐 푸드 올랐고, 그 중에서도 뭐 집에서 먹는 것도 오르고 집 밖에서 먹는 것도 오르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 오르는 거야 뭐 무조건이죠. 이건 지금 유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요것들 제외하고 근원 쪽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게 0.6이나 올랐는데, 보니까는 그동안 그래도 3개월 동안 마이너스로서 조금 끌어내려줬던 요인인 중고차 가격이 재차 상승했다는 거예요. 1.8. 그러니까는 이거 뭐 엔간한 건 다 올라간다. 거기다가 제일 이제 비중이 큰 거 쉘터, 주거비 관련해서 야 0.5도 연율로 하면 6%라 높은데 0.6으로 가속화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값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 의료비 쪽도 여전히 0.6, 0.5, 0.4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CPI가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못 내려가죠. 좀 더 이제 이 중에서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요거 하면 이제 다 나와요. 뭐 이게 몇 프로나 차지하고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까 항공권 가격 나와갖고 항공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가격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계속 많이 올라요. 전월 대비 16%, 10%, 18% 이만큼 올라가는 게 지난달에도 또 12%나 올랐대요. 참 항공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그쵸? 미국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게 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다시피 다 올라요. 그쵸? 그게 실제로도 이제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보면 나오는 게, 요 파란 부분이 서비스, 주황색 부분이 이제 상품, 제품, 굿즈, 그 다음에 연한 좀 노란색에 가까운 부분이 음식료, 그 다음 연두색의 초록색이 에너지인데, 전부 다 다 커져가요. 전부 다 커져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두 개 가지고서 잡겠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인플레 심리가 세상에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제발 꺾어줬으면 좋다. 그전엔 안 잡힌다. 느껴지실 거고, 데이터 보시면. 자, 그러면 요번에 왜 예상치가 좀 틀렸을까라고 하면, 많이 이미 가격 오른 품목들이 있어요. 중고차나 한국거 같은 거. 아니 매달 10몇 %씩 오르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오른다는 거죠. 그 속도로. 중고차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잠깐 내려가는 듯 하더니 또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상이. 이미 많이 오른 건 좀 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 정도면 이제는 솔직히 내려와야 돼요. 이만큼 오르는 게 계속 유지되겠어요. 수요 파괴라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예상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5월 CPI 발표할 때 그때 살짝 내려왔잖아요. 중고차가. 그리고 5월 FOMC 했었을 때 파월이 나와갖고서 중고차는 뭐 너무 높으니 내려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86번가 라이브에서 그 조심히 여겨야 된다. 연준이 틀리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맨하임 인덱스하고 CPI 중고차 지수가 약 2개월가량 시차가 났는데 최근에 거의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근데 최근 모습을 보니까는 5월 수치에서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면 마이너스,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플러스가 나왔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 계절 조정치가 좀 극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바꿀 정도로 수정을 이제 크게 만드는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이 계절 조정치 반영 전과 후 모두 조심히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중고차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CPI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이 나쁘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게 어디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유가 때문이죠. 유가가 오르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유류 할증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항공 가격도, 항공권도 잡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항공권 가격이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을 그냥 숫자만 딱 보면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항공권 절대 가격 자체 추이입니다. 지금 CPI에 반영되어 있는 이 항공 가격의 추이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역사적 고점입니다. 코로나 때 빵 떨어지고 요때 재개방 하다가 아니야 델타 해서 내려왔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요게 이제 4월치죠. 4월치가 드디어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설마 더 오르겠어? 했는데 사상 최고치로 5월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도 이유는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역사상 최고치로 갈 거다라고 한 달 만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참 세상이 묘합니다. 근데 이제 6월 숫자도 좀 걱정이 되는 건요, 그래서 중고차 지금 가격 내리냐면 요번에는 계절 조정치 전후 전부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유가는 뭐 오르고 있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해상 운임도 보시면 내려가다 살짝 고개 들었어요. 그리고 해상 운임 쪽도 꽤나 이게 조금은 아직은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나 발현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채팅창에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옐런 이제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 서부 해안가의 공급망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서부 해안항만 노조와 태평양 해사협회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협상에 타결하지 못하면 항만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근로자 측의 파업은 미국 물류 시스템이 무력화되면 전 세계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당연히 협상이 타결되기 바라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온 공급망 차질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으려면 미 서부 해안의 노사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게 옐런 장관의 견해다. 이게 6월 2일입니다. 이것까지 오면 진짜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협상력이 높아져 있는 시기죠. 그 다음에는 제가 ISM 제조업 지수의 프라이스, 물가 지표하고 CPI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참 비교가 잘 된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지금 ISM의 프라이스 인덱스, 요게 이제 좌축이고요. 그 다음에 CPI가 우축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시계열을 똑같이 놓고 봤었을 때 그림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0.6 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선행성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ISM 프라이스가 6개월 선행한다. 즉 CPI 실제 나오는 게 ISM 프라이스 거의 6개월 뒤 CPI가 6개월, 이제 ISM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 1월달에 높으면 7월달 CPI가 높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시차를 조정해서 보게 되면 상관계수가 올라가요. 0.7 중반까지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뭐 여기가 떨어진 거 좋겠네 막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높게 형성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과거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위에서. 숫자가 쉽사리 못 내려와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전년 동기 대비니 뭐 그런 것들이 따지면은 좀 이제
현실적으로 또 운이 좀 나쁘고 좀 그런 측면도 하나 더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기저가 낮아요. 작년이. 어이? 2021년도 인플레 높았는데 기저가 낮다는 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자, 4월, 5월, 6월은 미국의 인플레가 갑자기 확 높아졌던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거기다가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각종 그런 데이터들이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7, 8, 9월에 갑자기 이때 묘한 안정화가 일어납니다. 왜? 델타 때문에요. 리오프닝 기대가 와장. 한국도 그랬잖아요.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한 것들이 4, 5, 6월에 올라가다 7월부터 와장창 했어요. 왜냐하면 델타 때문에 리오프닝 기대가 확 한번 꺾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CPI 생각보다 낮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0월부터 이제 지금까지가 계속 뭐 그냥 다 오르면서 완전 런어웨이 인플레가 발생을 했죠. 이거 한번 이제 실제로 이때 당시 그걸 한번 보시면요. 자, CPI 전년 대비 해가지고 보시면은 2021년 이제 그 5월 12일 발표니까 이게 4월치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4월치가 갑자기 4.2, 예측이 3.6인데 엄청 서프 났죠. 그 다음에 5.0 예상이 4.7인데 5.4 예상이 4.9인데 이때가 소위 말해서 중고차를 비롯해서 리오프닝 관련 애들이 엄청 올라가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7월 숫자가 발표가 5.4 높긴 하지만 예측에 붙어버리죠.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렇죠? 이 기울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울기가 올라가다 말잖아요. 그 다음에는 발표가 8월치는 예측이 5.3인데 발표도 5.3 9월치는 예측이 5.3인데 발표가 5.4로 이때 시장이 안도를 좀 해요. 안정화 다시 되는구나. 그래, 인플레가 어떻게 그렇게 와. 트랜지토리네. 근데 10월치 발표에서부터 또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예측이 5.8인데 실제 6.2. 그 다음에 11월치는 예측이 6.8, 실제 6.8. 엄청 높죠? 그 다음 달 12월 달 거 예측이 7.0, 실제가 7.0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느껴지시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전월 대비로도 보시면 21년도에 4월치가 전월 대비 예측이 0점인데 실제 0.8. 그 다음 5월이 0.4 예측에 실제 0.6. 6월이 예측 0.5 대비 실제 0.9. 근데 그 다음부터 0.5 예측 대비 0.5, 0.4 예측 대비 심지어 0.3으로 낮게 나온 적도 있고 0.3 예측 대비 0.4 안정화되는 것 같죠. 그러다가 예측 0.6인데 실제 0.9, 예측 0.7인데 0.8, 예측 0.4인데 0.6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명확하게 2분기가 높았다가 3분기 내려왔다 4분기에 확 올라갔던 거예요. 실제 이거에서도 보이시는 게 코로나 관련 6대 항목, 외식, 중고차, 외부 숙박, 렌터카, 자동차 보험, 항공, 운임 요것들 꺾여봤자 다 해가지고서요.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초반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에 기여하는 바가 4월에는 60%, 5월에 56%, 6월에 55%였어요. 근데 7, 8, 9월에는 이게 델타 때문에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13%,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3%예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자기 비중만큼 혹은 조금 더 높게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 수준으로 얘는 돌아갔고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CPI가. 그래서 이 6대 항목을 제외한 CPI 상승률을 보시면 전월 대비요. 0.3, 0.3, 0.4, 0.4, 0.5, 0.4, 0.8, 0.6, 0.3입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죠? 꾸준하게 인플레 압박이 증가하고 있었죠. 사실은 기저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봤었다면 긴축을 더 빨리 했을 텐데. 요때 트랜지토리로 장난 많이 쳤죠. 내려왔다고.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역습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뭐 7월달 CPI 나온다. 기저가 낮다는 거예요. 8월은 기저가 더 낮아요. 9월까지도 기저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거를 이제 연준의 일정이나 지금 스탠스하고 조합을 해보면 되게 이게 나쁘게 나와요.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지금 스탠스는 일단 6월 7월 A에는 50bp 인상하겠다는 거죠. 8월엔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쉬어가고 9월 21일 날에 FOMC 미팅이 있는데 이때 데이터를 이때까지 나온 거 보고 50일지 25일지 제로일지 결정하겠다라는 투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9월 21일까지는 5, 6, 7, 8월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7, 8월이 낮다고요. 기저가. 이때 CPI 잡히겠어요? 델타 때문에 기저가 낮았는데 연준이 원하는 만큼 CPI가 과연 내려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전략적 비축류 다시 사기 시작하는데 유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갈까? 그러니 계속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연준이 왜 이런 스케줄을 잡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번외편으로 한국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또 많으신데 한국의 물가지수도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은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갖고서 요번에 5.4가 나왔어요. 예측이 5.1인데 5.4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갖고서 이제 사실 요게 제가 그 지난 수요일 날에 경주마 방송 때 다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사실 제가 요 방송 전에 준비를 한 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방송이란 거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못 드리고 넘어간 내용도 많은데 그런 것들 중에 요거는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그 2008년 8월 달에 물가가 5.6이었대요. 한국이. 그 이후로 지금 제일 높았대요. 그래갖고서 뭐 그래도 뭐 이제 5%대면 뭐 미국 유럽 8%대고 독일이 뭐 52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하는데 그보단 낫지 않느냐. 근데 우리도 조금 상황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일단 신임 총재께서 당분간 5%대 물가 상승이고 내년 초에도 4%대 유지가 될 것 같다. 물가 위험을 지적을 하셨는데 50bp 저는 이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2008년이 되게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시면 유가가 되게 높았고 환율도 금융위기 때문에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라서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취임한 이명박 정부가 MB 물가지수 내놓고 전기 뭐 시내버스료 라면 학원비 52개 품목 가격 관리해가지고서 낮추려고 했지만 못 낮추고 결국 경기 침체로 가면서 물가는 겨우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인 게 안 먹힌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얘기할 때 일단 요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국도 사례보면 72년 닉슨 대통령이 CPI가 너무 높으니까 6%에 육박하니까 임금, 물건, 서비스 가격, 월세 동결 조치를 90일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잘 작동해서 1년 뒤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1차 석유 파동 73년 일어났고 또 가격 제한으로 인해 갖고서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상실해 갖고서 다방면에서 공급 부족이 만연해집니다. 그래서 74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2%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무조건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나라 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바로 공공요금들이에요. 공공요금 인상 폭탄 줄줄이 터진다. 한전 올 최대 30조 적자 전망. 3분기 요금 인상한 검토. 가스, 수도 요금도 줄줄이 올라. 물가 6% 시대 현실화 우려. 6% 시대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느냐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 한전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못 올리는데 비용은 늘어나니까는 자기 혼자서 8조의 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홀로서 얻어맞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요번에 최근월에 나온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 가스, 수도 상승률이 9.6%거든요. 요금 인상 안 한다고 하는데도 9.6이 인상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 나온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보면 최근 1년간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력 소매 가격 상승률이 한국은 5.6에 불과했던 반면 일본은 29, 스페인은 108%가 됐대요. 우리나라 CPI에서 전기, 가스, 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3.44%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이들을 인상을 했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가 아니라요. 요 비중에 요 인상폭의 차이만큼을 넣어주면 6에서 9%가 나와요. 우리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6에서 9% 상승 우리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한전으로 이어집니다. 한전이 그러면 결국은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금인데, 일단 꺼내든 카드는 한전이 발전사들한테, 그러니까 한전은 요금은 못 올리는데 발전사들한테는 원재료비 인상분을 발전사들이 자기 한전한테 전기 팔 때 가격에 반영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력 도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한전은 비용은 올라가고 가격은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되겠다. 야, 발전사 니네도 좀 고통 분담 같이 하자. 이거 S&P 상한선 설정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민간 전력 발전사들 보니까는 이익을 1분기에 너무 잘 벌었다는 거예요. 파주 에너지가 2,300억, 전년 동기 대비 5배. GS EPS가 2,500억, 전년 동기 대비 7배. 민간 발전사 7곳의 영업이익이 합치니까는 8천억 중반이 나와요. 작년 이 7곳들의 1년 영업이익보다도 몇백억이 더 많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 한전이 실적 발표했을 때는 그 발전사들의 손해보는 쪽으로 얘기를 일단 정부가 했죠. 신임 윤석열 정부가. 저는 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전기를 올린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그렇다고 또 손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려 해버리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 일단은 발전사들이 좀 고통 분담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는 거 아세요? 2년간 선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인기는 없지만 반드시 해야만 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정책이 지금부터 1년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안 하면 못해요. 공공요금 인상 제가 볼 때 1년 안에 다 몰아서 하고 말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또 풀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래 펴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분기에는 발전사들한테 좀 고통분담해달라 했고, 3분기에는 직접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전이 이게 캡이 씌워져 있어서 요금 인상 폭이, 그렇다고 한전이 일한다고 요금 인상 뉴스 나오면 주가 오를 것 같아서 그때 나오면 야 이때구나 하고, 그땐 또 역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돼 이러고 있겠죠. 반대로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중에. 그런 데들한테는 요금 인상이 직격탄이 되겠죠. 여기까지가요. CPI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